안녕하세요. 요즘에 인공지능 하면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뇌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분야에 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돈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야와 그 분야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캐티 우드, 낸시 펠로시가 투자하고 있는 두 개의 주식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챗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하이프가 많아지면서 인공지능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기본 단위인 GPU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나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팔란티의 주가가 여기 보시듯이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한 하이프가 많아졌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TSMC, ASML 같은 세미컨덕터 칩 분야의 주식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이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아주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물론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회사들도 리스크가 많긴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분야의 주식들을 서서히 매수하면서 모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와 이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주식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투자계 거장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주식에 만약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스스로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에 이 라이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코멘트라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 하면 테슬라의 FSD나 웨이모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하이프가 많았고 동시에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하이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가 25 트릴리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옵티머스가 조만간 저희 가정이나 공장에 등장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 로봇 주식 중에 크게 성장할 주식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오래 하시고 이름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회사들을 주시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인류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질병, 암 정복이나 치매, 당뇨, 우울증 등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현재 과학으로는 증상을 잠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체도 결국에는 우리 세포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배열에 따라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고 이 단백질이나 유전자의 이상이 생길 경우 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시퀀싱을 통해서 사람들의 유전자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ATGC라는 4개의 유닛을 통한 조합으로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입니다. 이 4개의 유닛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나 이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느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시퀀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에 걸려서 증상이 나온 다음에 약물을 치료해서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 중에 하나가 CRISPR-Cas9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요. 질병을 일으키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유전자를 잘라내고 건강한 유전자를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는 회사가 CRISPR Therapeutics나 Beam 같은 회사들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나눌 두 개 주식은 이 두 개의 주식이 아니라 이 분야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개의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로 2024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장 큰 성과를 볼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나면 여기 보시듯이 더 이상 사람에게 질병이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은 새로운 신약이 나오기까지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신약이 하나 나오는데 2.6 billion, 거의 3조 원 이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년, 15년이 걸리고 3조 원 이상의 돈을 들였지만 이 중에 FDA 승인이 나는 신약은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과 돈, 이 노력의 90% 이상은 FDA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헛수고가 되는 거고 시간 낭비와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사비스의 말에 따르면 지금 10년, 15년 걸렸던 이런 신약 개발 과정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1년, 몇 달 혹은 몇 주 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가 올 수밖에 없겠죠. 자, 10년, 15년 걸리고 3조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중에 10%만 FDA 승인이 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마켓에 있는 건데, 만약에 15년 걸렸던 것을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그 성과를 내서 FDA 승인이 난다면 정말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나올 것이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실험을 할 경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이 랩의 데이터나 저 회사의 데이터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가져온다면 훨씬 정확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회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제약회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약이 잘 팔리고 있다면 굳이 이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026년도에 특허가 만료되는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머크나 알러겐, 아스트라제네카나 오츠카, 많이 들어보신 회사의 약의 특허가 올해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중에 어떤 약들은 이 회사에 상당히 큰 매출을 가져다 주는 약인데, 이 약의 특허가 만약에 만료가 된다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10년, 15년 시간을 들이고 3조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10%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또 약을 개발을 해야 되거나 그런 약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특허가 만료되면 그동안 이 회사에 큰 돈을 벌어다 준 이 약을 카피해서 경쟁사들이 새로운 약들 혹은 바이오시밀러들을 내놓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엘리퀴스라는 약 같은 경우에는 연 10에서 1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BMS와 파이자의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BMS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전체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했던 약입니다. 자,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눈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약인데요, 연 매출 역시 6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케이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암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제인데요, 머크에 무려 3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머크 전체 매출의 무려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회사의 효자 종목으로 꼽혔던 약들의 특허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이런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대책을 위해서 예전처럼 10년, 15년씩 시간을 들이고 3조 원 이상 돈을 들여서 약을 만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인 약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런 트렌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계의 거장들이 아직은 크게 오르지 않은 이 분야의 주식들에 서서히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들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Recursion Pharmaceuticals이라는 회사에 15 밀리언 정도를 투자를 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 Recursion Pharmaceuticals이라는 회사는 신약 물질의 발견부터 디벨롭먼트까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프로세싱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듯이 23,000 테라바이트 이상의 인공지능 모델들을 트레이닝을 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실험실이 있는데 이 실험실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해서 이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Recursion의 웹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듯이 셀 시딩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봇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런 식으로 셀 시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과 이 로봇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셀컬처를 했을 경우에 인큐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일이 했었는데 로봇의 자동화로 사람 없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큐베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이미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사람들이 일일이 다 했었지만 여기 보시듯이 역시나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경우에도 이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봇의 자동화로 진행이 착착되고 분석 역시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정확해지고 있고, 그럴 경우 FDA 승인 날 약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Recursion Pharmaceuticals 같은 경우에는 티cker 셈블이 RXRX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킹 알파인데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데 시킹 알파를 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할인하는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프로모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할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킹 알파를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이 회사들과 주식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국 주식에 투자를 오래 하실 경우에는 이 플랫폼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플랫폼이고 기능도 많지만 제가 원하는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쉽게 디스플레이를 한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XRX가 지금 4불 정도도 안 되는 소형주인데요. 여기 파이낸셜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그런데 growth profit 같은 경우 매출에서 익스펜스를 뺐을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큽니다. 자, 그리고 밑에 operating income을 보셔도 마이너스가 아직 큰 소형주고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이 밑에 net income도 보시면 순수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에 가보시면 일단 전체 자산이 전체 빚보다는 한 4-5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회사가 계속해서 순수익이 마이너스를 유지를 한다면 이것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인데요. 캐시플로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오퍼레이션으로 인한 캐시플로 역시 마이너스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점점 늘고 있죠. 자, 아이디어도 좋고 매출은 늘고 있지만 지금은 소형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익스펜스나 오퍼레이션 피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투자는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는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만약에 분기적 발표 때 growth profit이나 operating income이나 cash flow 그리고 순수익이 점점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눈여겨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요. 소프트뱅 같은 경우에 템퍼스 AI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아마 지금 현존하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제 병원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의사들이 개인 맞춤형 약이나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환자들을 진단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회사라고 하네요. 자,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도 투자를 했지만 많이들 아시는 캐티 우드 같은 경우에도 템퍼스 AI 주식을 크게 매수를 하고 있고 마켓에 딥이 있고 이 주식이 크게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낸시 펠로시가 최근에 6,900만 달러를 들여서 크게 매수한 3개의 주식을 나눈 영상이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비중별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나눈 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있고 구글이 있고 브로드컴이 있고 이게 쭉 보시다 보면 7번째에 템퍼스 AI가 있고 낸시 펠로시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7%를 차지하고 있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시킹 알파에 가서 템퍼스 AI의 파이낸셜을 보시면 여기 보시듯이 매출도 늘고 있지만 매출에서 익스펜스를 뺀 growth profit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operating income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형주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순수익 혹은 net income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total asset 같은 경우에 total liability보다 2배 조금 안 되게 아직은 더 많은 편이긴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operating income이나 순수익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한다면 이것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 operation으로 인한 캐시플로우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수치들의 마이너스가 많을 경우에는 바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트레이드는 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시적 발표를 팔로우하면서 이 중요한 수치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때 가서 투자 생각 혹은 장기 투자 생각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 투자계의 거장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이 FSD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분야의 주식들이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일찍 이런 주식들을 모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 캐티 우드 같은 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주식을 나눴는데 이 주식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반드시 리서치를 스스로 더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턴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도 하고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